자, 8월 12일 이적 시장 요약을 해볼 텐데, 현재 떠있는 소식 중에서 또 질리도록 존나게 많이 언급이 되시는 엔소랑 그 마레스카, 그리고 맨시티, 엔소, 엔초, 맨시티 이 세 가지죠. 네, 마레스카가 이적 시장이 열리자마자 엔소와의 재회를 원했다라는 내용이 다시 언급이 되면서 좀 이적설에 불이 붙고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억텐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뭐 마레스카가 이번에 그 로드리 딜에서 진전이 있으니까 바르셀로나로 보내는 데 있어서 진전이 있다는 뜻이에요. 제 기억이 아니라. 그래서 시티는 엔소를 탑 타깃으로 설정한 상태라고 하는데, 마레스카가 많이 원하니까. 그리고 시티가 엔소에게 구체적인 관심이 있고 마레스카가 강하게 원한다라고 애들이 얘기를 했어요. 가스톤 애들 그 남미 기자죠. 정확히는 아르헨티나 1티어. 근데 첼시가 지금 생각보다 맨시티랑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대요. 생각을 해보면은 또 엄청 우호적일 필요는 또 없긴 한 게, 물론 뭐 우호적이라고 생각이 좀 이미지가 깔려 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시티 사람들을 첼시가 많이 데려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래도 계속 거래를 우호적으로 해왔던 입장이다 보니까 사이가 좋지 않을까라는 유추를 보통 하게 됐을 텐데, 가까운 사례가 있죠. 그 엔초 마레스카, 이제 이걸 뭐 템퍼링이라고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뭐 맞다고 봐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분명 엔초 마레스카가 감독에서만 해임이 된 거지 첼시와 계약 관계로 남아있던 상태였죠. 정확히는 구단 직원으로 등록이 돼 있었어요. 다만 직책이 감독이 아니었을 뿐이에요. 한마디로 경질은 맞긴 한데 그걸 금액적으로 지불하지 않고 계약 보존 상태를 쭉 이어가면서 다른 헤드코치로 로세니어를 임명한 상태에서 맨시티가 접근을 해왔던 거고, 이거는 계약 조항에서 위배가 되는 법정 소송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단계였고, 그 과정에서 맨시티가 첼시한테 위약금을 줬고 마레스카도 거기다 뽀찌를 얹었는데 그게 총합 1700만 파운드였나? 라는 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 엄청난 이적료가 발생했고요. 따지고 보면 이적료나 마찬가지죠, 이게.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사이가 좋았냐라고 하는 거는 언급이 된 적은 없지만, 오늘 샘 리라는 기자, 그리고 바이코프스키라는 기자, 로마노라는 기자, 이 세 명으로부터 체크가 탁탁탁 되면서 이게 지금 엔초 마레스카와 엔소 페란데스 이 관계도에 있어서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정확히는 그 둘의 사이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 두 감독과 선수 사이에 문제가 없지만, 결국 이 감독이 선수를 데려오는 과정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게 좀 허황된 꿈에 가까운 느낌이 약간은 있는 근거 중 하나가 될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적료. 첼시는 뭐가 됐든 간에 1억 2천만 파운드를 아직도 고수하고 있는데, 앤더슨이랑 포지션 분포도가 비슷한 엔소 페르난데스가 똑같은 이적료로 맨시티로 간다는 것에 있어서 솔직히 저는 좀 이게 믿기진 않는, 그러니까 뭐 좋다 싫다를 떠나서 믿기진 않는 상황이고, 일단은 우선은 그 남미발 쪽의 소식에 의하면 엔소 페르난데스는 우선은 뭐 맨시티전 한번 들어보려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 호세 루이스 말스였나, 그 한 명 있어요.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리고 로마노가 언급하기로는 첼시는 이적설의 원인이 엔소가 아닌 에이전트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거를 문장을 이어서 보게 되면은 에이전트가 지금 사건 사고를 치고 있고, 또다시 개새끼가 이거.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엔소 페르난데스도 에이전트에 의해서 어떻게 뭐 끌려다니면서 엔소가 아니라 뭐 에이전트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 첼시 내부에서는. 근데 어쨌든 엔소 페르난데스도 그렇게 완전 닫혀있는 입장까지는 아니라는 해석으로도 이어갈 수가 있는데, 일단은 뭐 첼시는 엔소를 지금 상황에서 팀에 잔류시키는 것에 매우 만족을 하고 있고, 엔소를 매각하는 것에 관해서 절박한 상태가 전혀 아니면서 엔소 측에도 그냥 빠른 해결, 야 꺼질 건 빨리 꺼져, 남을 건 빨리 남아, 이거를 이번 주까지 떠나든 남든 확실하게 마무리 짓고 우리 1억 2천만 파운드 가격표 붙여놨으니까 이거 맞출 생각이 있거나 없거나에 따라서 우리는 결정할 거고, 맞출 생각 없으면 협상 안 해,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언급이 하나 나왔었어요. 사이먼 존슨이, 그리고 벤제이코스가 1억 2천만 파운드에 엔소가 이적할 수 있는 시간조차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대강 뭔 내용이냐면, 이게 이적 시장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기한은 분명 정해져 있는 일종의 행사인데, 이 행사가 지금 마감되는 데까지 20일 정도 남았거든요. 2일 남았나? 21일? 이 정도 남았는데 3주라고 볼 수가 있고, 3주 안에 첼시, 특히 알론소 감독 정말 지도하고 싶은 선수 중 한 명으로 꼽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 엔소를 갑자기 팔아가지고 지금 시장에 대체 매물도 정확하게 뚜렷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그나마 뚜렷하게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알렉스 스콧은, 후르피가 지금 장기 부상을 당해버리면서 그 본머스가
안 팔 것 같은 강한 기조가 느껴지는 가운데 그 선수를 판다? 심지어 부주장인데 이거는 솔직히 좀 많이 돈적으로만 생각하면 좋은 딜이 될 수 있겠지만 다음 시즌 퍼포먼스가 박을 수도 있는 문제라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나는 개인적으로 나는 엔소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소를 너무 진짜 조수로 보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 그 스탯 찌질이라고 해가지고 스찌라고 하잖아요. 스탯을 기록해서 본인의 경기력을 세탁해 나가고 본인의 평판을 올리는 이게 스탯이 한마디로 약간은 부정적이고 부당한 그런 특권 아니면 부당한 버스 이런 걸로 취급을 받곤 하는데 적어도 다른 포지션도 아니고 중앙 미드필더 같은 득점의 비주류적인 포지션들은 득점만한 스탯이 없어요. 가장 드라이하고 가장 깔끔해요. 그리고 그 득점의 순도들이 클러치다? 이거는 뭐 그 평가를 더 배로 올릴 수밖에 없고 거기에 더불어서 득점의 방식도 다양하다? 하면은 그건 또 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엔소 페란데스가 딱 그런 경우고 저는 정말 그래서 엔소 페란데스가 지난 시즌에 풀시즌 활약상으로만 봤을 때 다른 거 다 빼고 첼시에서 제일 잘했던 선수라고 생각해요. 기량 유지 면에서도 그렇고 걔가 인터뷰로 폭탄 터뜨리고 그지랄 떨었던 거 아직도 족같고 한데 근데 결과적으로 그냥 성능만 딱 봤을 때 성능 거기서는 솔직히 엔소가 가장 빛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보다 다른 경쟁자를 언급한다고 쳐도 쿠쿠레야, 루이스 제임스 아니면은 뭐 거기에 더불어서 카이세도, 주앙 페드로 다 언급해도 저는 엔소가 다 이길 법하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지난 시즌에 엔소가 정말 많은 승점을 벌어다준 선수인데 근데 이런 면에서 봤을 때도 엔소 페란데스가 빠지게 되면 비교가 많이 되죠. 이수구, 라비아, 바르코가 있어. 근데 이 세 명으로 거기 더불어서 뭐 네 명이라 치자. 핸더슨까지 있네요. 5명. 이 5명으로 엔소 페란데스의 빈자를 채울 수 있을까? 뭐 물론 뭐 카이세도가 올라간다고 치면 가능하겠지만 그럼 후방은 누가 봐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솔직히 엔소 페란데스가 기능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첼시 내부에서는 대체가 불가능한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새로 사와야 돼 한마디로. 안 사와도 된다는 말에 관해서 너무 오만하다 생각해요. 그거는 지난 역사를 반복하는 것이고 호릴이 부상당했을 때 찰로바를 믿고 그리고 아첸퐁을 믿고 추가 영입을 하지 않았던 첼시가 지난 시즌에 어떤 상태에 봉착했는지를 보게 되면은 똑같은 역사를 반복하는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그만큼 엔소 페란데스 빈자리 정말 큰 선수고요. 그리고 방금 말했던 건 득점에 국한되었던 설명인데 득점이 아니라 메이킹 측면에서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됐던 선수인데 롱레인지 패스 가능하고 그리고 드리블 돌파 가능하고 그리고 수비 커버면에서 아쉽다고 하더라도 그라운드 경합, 공중볼 경합에서 생각보다 전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수비 커버면에서 좀 아쉬운 면을 띄고 있는 그 정도의 미드필더인데 당연히 뭐 정말 언터처블한 미드필더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팀의 승점을 벌어다 줄 수 있는 결정적인 미드필더가 확실하단 말이에요. 쿠쿠레야 지난 시즌에 결국 슬럼프 있었던 기간 살짝 있었죠. 그다음 윌스 제임스 부상으로 인해서 이탈 기간이 있었고 그리고 카이세도 얘도 슬럼프 기간 살짝 있었고 그리고 얘 지난 시즌에 4경기 빠졌어요. 징계로 5경기는 4경기였나 진짜 많이 빠진 선수고 엔수는 결국 퇴장 한 번도 안 당했거든요. 거기에 더불어서 주앙 페드로도 분명 아쉬웠던 시기가 있었던 공격수였고 지난 시즌 리그 초반 단계에서 근데 엔소 페란데스는 저는 그래도 최고점을 계속 찍었던 선수는 아니어도 유지력이 좋았어서 그래서 저는 가장 안정성을 느꼈던 선수가 역설적으로 엔소고 그리고 엔소가 행동을 족같이 하는 거 인정하는데 근데 얘 족같이 했잖아요. 그 다음에 징계 받았었잖아요. 2경기 그 다음에 가장 열심히 하고 가장 잘한 애가 얘였어요. 저한테는 얘랑 주앙 페드로였어요. 그 시기에 가장 잘했던 선수 2명 꼽으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얘는 생각보다 경기장에 막상 들어가면은 그 잡음으로 인해서 흐트러진 폼을 잘 안 드러내는 선수라 생각해요. 근데 얘를 지금 판매를 하게 되면은 첼시는 너무나도 큰 비상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스콧을 사온다 하더라도 이건 대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심지어 그 스콧마저도 남은 매물 중에서 엔소를 그나마 대체할 수 있는 매물임에도 불구하고 데려올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이 모든 리스크를 감당한다?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1억 2천만 파운드에 안 팔 수 있는 이유가 또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1억 2천만 파운드라는 비드를 하더라도 첼시가 막상 딱 이 제안서를 받았을 때 정말 비싼 금액인 것 같고 엔소에 관해서 오버페이를 지른 액수가 맞지만 그러면서도 야 이걸 굳이 팔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차라리 당장 이번 시즌 재계약 없이 간다고 하더라도 다음 시즌에 판다고 했을 때 1억 파운드 못 받을 거 아니야? 전 받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번 이적 시장 때 너무 많은 그 8번과 6번 선수들이 이적이 있었기 때문에 매물의 희소성이 언젠가는 발생할 거라 생각한단 말이죠. 물론 이적을 많이 한 만큼 빅클럽에서는 이제 8번과 6번에 관한 갈증이 떨어졌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 중에서도 망하는 클럽이 있을 거고 그 중에서도 돈이 남아가지고 더 노리고 싶은 클럽이 있을 거고 걔네한테 판매를 하게 되면은 엔소 페르난데스 그 상황에서도 충분히 탁금 매물로 취급받으면서 비싼 이적료를 기록하고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1억 2천만 파운드까지는 아닌 딱 그 정도인데 그냥 조금 가격을 손해보더라도 이번 시즌은 딱 남기고 어차피 지금 기간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대체
대체자 데려오는 거 거의 불가능하니까 쭉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 의견을 피력하자면은 저는 안 파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팔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나도 큰 소용돌이를 일으킬 수 있는 스노우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리스크가 커요. 돈으로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팔 거면 차라리 7월 말에 팔았다거나 이랬으면 차라리 동의라도 하겠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제 맨시티 쪽에서도 과연 이 1억 2천만 파운드라는 최소치에 해당되는 액수를 지불할 건지가 또 관건인데 솔직히 그것도 아직까지는 전 소극적인 상황이라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그냥 참 잡음이 많이 나오는데 본인이 분명 한번 첼시에서 행복하다고 다시 한번 이제 번복하는 소식이 나왔었어요. 그 아까 세자르 루이스 어쩌고 걔한테 세자르 루이스 멜로한테 다시 뜬 소식이 엔소는 맨시티 이적이 열려있다라는 내용이긴 했지만 오늘 언급했던 내용에서는 근데 적어도 행복하다는 의견 피력시켰고 구단 내부에서도 훈련장 내부에서도 마치 잔류를 할 거라는 그 느낌과 그 확률을 굉장히 많이 올렸던 상황에서 갑자기 굳이 지금 이적 시장 막판에 이적을 간다? 이건 쿠르투아보다 전 더한 씹새끼라 생각합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개병신 새끼. 가면 진짜 인간 말종 새끼고 이거는 그냥 사람 취급받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그냥 그 정도 선은 그래도 안 넘지 않을까? 언젠가 나갈 수 있다 치는데 그런 식으로는 설마 진짜 설마 라는 생각이 좀 있어. 그래서 이적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저는 이거는 성사되기 굉장히 어려운 딜이라고 보고 그리고 엔소 페란데스가 그렇게 중요한 선수다 보니까 더욱더 후계자를 찾는 데 있어서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엔소만한 능력을 대체해줄 수 있는 선수를 찾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만약에 앤더슨이 매물로 남아있던 상황이었다면 첼시가 엔소를 팔고 앤더슨을 그냥 사오면 됐어요. 근데 앤더슨이 맨시티 갔잖아. 그럼 4월에가 없다는 뜻인데 대체 누구로 얘를 대체할 거냐? 답이 안 나와. 그럼 팔면 안 되죠. 라는 생각으로 좀 기결이 되기 때문에 제 의견은 그렇고 그리고 좀 웃긴 소식이 나왔었는데 스켈리가 이제 중개인에 의해서 첼시와 메뉴에 역제한이 되었다. 그리고 메뉴는 거절을 했다라고 게리 제이콥이라는 기자가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성골뉴스가 메뉴한테 그럴 수 있다 치자 첼시한테 요거퍼를 했다? 이게 진짜 말도 안 된다는 소식으로 딱 머리가 띵해져 버려서 아무리 첼시랑 아스날 간의 거리가 좀 활발해졌다 하더라도 아니 그래도 로컬보이가 유스 출신이라는 애가 아스날에서만 뛰었고 유스 시절도 마찬가지로 아스날에서만 뛴 애가 갑자기 첼시 지역 라이벌 구단 중 하나잖아요. 따지고 보면 사실 물론 최근에는 뭐 위상 차이가 좀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현재의 위상에서는 그래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런던 내 최고의 클럽 두 개 꼽으라면 첼시랑 아스날인데 근데 거기서 첼시로 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이걸 보고 솔직히 좀 현실 부정을 했고 온다면 개꿀인데 이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리알 토마스가 최근에 첼시가 스켈리에 대해서 재문의를 했다는 내용까지 언급을 해버리면서 혹시나 설마 이거 진행되나라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성적인 뇌끈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제 머릿속에서는 얘를 왜 사오지? 그러니까 선점하는 효과에서는 너무 좋은데 근데 그것 말고는 지금 사올 근거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레프트백은 이미 펩차마리아 사실 오피셜 떴잖아요. 그거 네이버 때문에 유출된 거고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이미 너무나도 비슷한 프로필의 바르코를 최근에 영입 확정을 지은 상황에서 스켈리를 굳이 왜? 그러니까 얘가 진짜 잘하고 좋은 자원인 거 알겠는데 이유가 너무 부족해서 이해가 안 갔는데 역시나 곧바로 이제 반박에 관한 내용들이 올라왔어요. 스켈리의 이탈은 금시초문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핸드 오버 아스날 쪽에 1티어 IDK인 호아가 부정을 했고요. 스켈리 루머는 선수 쪽에서 나온 게 아니다. 선수는 기사를 보고 오히려 충격먹은 입장이다라고 언급을 했고 그리고 아스날의 전담 기자 디에슬레틱의 아스날 전담 기자는 사람들이 온스테인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온스테인은 그냥 디에슬레틱의 스타 격되는 기자 전체를 다 아우르는 쪽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맥니콜라스가 온스테인과 같이 아스날 전담이긴 하나 사실상 아스날 원툴로만 정착되어 있는 기자는 맥니콜라스로 기억하는데 이 사람이 어쨌든 공식력도 높다라는 얘기예요. 스켈리는 떠날 생각이 없다. 자리 잡는데 집중 중이다. 매우 행복하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 이후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이 스켈리의 에이전시가 누구냐면 엄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쩌다 보니까 패드립을 했어요. 엄마 욕을 하는 거죠. 왜냐면 일단 엄마이기 전에 그 에이전시다 보니까 물론 이거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엄마가 에이전시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보통 이제 그 이적에 관련된 업무 선수의 그런 입장을 표명하는 그런 행동들은 에이전시를 통해서 같이 회의를 통해 정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식 성명이라든가 소스를 돌린다든가 엄프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최근에 재계약도 했으면서 갑자기 엄프를 할 이유가 또 없기도 하니까 정말 설마 이적을 원하나라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에이전시가 아니라 중개인이 하는 거고 정확히 소개팅 주선자인 거죠. 소개팅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아니라 소개팅 주선자가 일으킨 일이라고 하고 그 주선자는 엄마랑 별도의 인물이라고 분명 컨펌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패드립은 안 그래도 나쁜 거지만 더욱더 패드립을 할 이유는 없어진 거고요. 그리고 스켈리 또한 본인은 떠날 생각이 없다라고 하고 사실 떠날 이유가 없죠. 따지고
1군에 있는 수비윈디가 당장 불안함을 띠고 있는 가운데 심지어 이제 칼라피오리도 최근에 이제 프리시즌 폼이 좀 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서 본인이 떠날 이유가 뭐야? 아스달에만 남아있어도 엄청난 미래가 따라오고 엄청난 현재까지도 따라오고 트로피까지도 욕심낼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왜? 그리고 아스달로 가면 굳이 정만 만드는 건데 심지어 또 솔직히 말하자면 첼시가 지금 아래인 구단이 맞으니까 출전 시간을 엄청 파멸적으로 부여받는 게 아니라면은 납득도 안 가는데 출전 시간을 그렇게 빼줄 수 있는지도 의문이야. 여러모로 납득이 안 되던 딜인데 역시나 뭐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고요. 정말 이거 한 몇 시간 동안 유행이었지? 한 2시간 탔나 2시간? 11시쯤에 갑자기 뭐 하나 나오더니 쫙 불타다가 와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하다가 팡팡팡팡팡 뜨면서 바로 이제 진압이 돼버린 그런 사과. 근데 웃겨서 갖고 왔고요. 말이 안 되는 사과니까. 첼시로 따지면은 아첸퐁이 아스날한테 제안한 건데 심지어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선발을 먹을 퀄리티로 성장한 유망주의 아첸퐁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개빡칠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사실이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디마르지오가 언급한 내용도 있습니다. 나폴리는 첼시 측에 이제 바디하실 임대를 제안했다고 하고요. 그 패키지로는 300만 유로 플러스 구매 옵션으로 구성된 패키지라고 하는데 이게 구매 옵션의 발동 조건하고 그 다음에 구매 옵션을 발동시켰을 때 발생되는 이적료가 얼마이냐에 따라서 제 의견이 달라질 것 같은데 어쨌든 딜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EX라는 웨스트햄 쪽의 ITK 1티어가 보도하기로는 디사시는 여전히 옵션을 검토 중이다. 여러 가지 제안을 받았고 거기서 검토 중인 상태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웨스트햄은 여전히 디사시를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선수가 사실 당장 2부 리그로 가는 게 쉽진 않잖아요. 아무리 본인이 기량을 하락됐다는 평가를 받았고 첼시에서 영입되었던 그 당시의 기대치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상황이죠. 위상은 확실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마지막 시즌에서는 그래도 1부 리그 잘했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인데 내가 2부로 간다고 하면서 좀 많이 생각이 많이 드나봐요. 웨스트햄도 디사시를 원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잘 알죠. 임대 생활 때 잘했기 때문에. 그리고 디사시가 웨스트햄을 두고도 고민을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잘 알죠. 2부 리그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디사시 고민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한번 흥미롭게 지켜봐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이먼 존슨이 이렇게 내용을 언급했어요. 첼시는 델랍을 5천만 파운드 이상의 매물로 생각하고 있고 이를 고수 중이다. 잭슨, 델랍, 기우 등 모두가 매각 명단이다. 그래서 확실히 웰백 말고는 다 팔아제끼려는 느낌이 좀 강해요. 주앙 페드로랑 웰백 빼고는 스트라이커 옵션에서. 그리고 좀 신기한 소식이 떴는데 제라르 로메로가 보도한 내용이에요. 알레티는 내부적으로 잭슨, 니콜라스 잭슨을 영입 명단에 포함시켰다. 이 내용은 생각보다 핫하다 라고 언급을 하는데 막상 붙여보니까 별로 막 그렇게 어색한 링크는 아닌 것 같아요. 라리가에서 잘했던 공격수고 사이드로 뻗어나가는 스트라이커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알레티가 이건 또 어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참 흥미로운 소식이기도 하네요. 근데 이게 팔릴 거면 복톤 액수가 아닐 거고 팔린다고 하면 훌리안이 팔려야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의 양이 내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알레티는 그래도 적어도 이번 여름에 특정 시점을 지나서부터는 선수들을 매각을 해가지고 누굴 매각을 해가지고 쟤를 매각을 해가지고 모아서 비드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게 좀 약간 일반적인 경우인 것 같은데 역시나 지금 훌리안이 아니라 다른 선수들을 매각을 해내가면서 로메로를 추가로 데려오는 작업을 꿈꾸고 있다 보니까 잭슨을 6,500만 유로쯤에 데려온다고 쳐도 실제로 잭슨이 6,500만 유로에서 6,500만 파운드쯤으로 가격표가 매겨졌으니까 데려온다고 쳐도 많은 밑작업들이 필요하다. 누굴 팔고 쟤를 팔고 얘를 팔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잭슨은 저거 외엔 뜨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몬포트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훌리안의 상황을 또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훌리안은 이적 요청을 위해서 에이전트와 함께 알레티 훈련장에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개인 훈련을 끝나고 나서 시메오네 측에다가 이적 요청을 하기 위해서 에이전시를 대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찌라시에서는 훌리안이 이적 요청을 공식적으로 했을 때에는 바이아웃이 1억 3천만 유로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처음 보는 기자고 개찌라실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훌리안 또한 지금 나갈 가능성을 타진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모레토가 언급하기로는 뭐 바르셀로나가 훌리안이 안 되니까 다른 타겟으로 선회를 했다라는 말도 있긴 하지만 이제 또 로메로라는 아까 말했던 제라르 로메로가 언급하기로는 플릭은 오직 훌리안만을 원한다 스트라이커 매물로. 그래서 기자들도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정도는 좀 안 된 것 같고 훌리안이 어떤 스탠스를 띠냐에 따라서 확실히 상황이 좀 약간은 확신이 주어질 것 같아요. 뭐 뚜렷하게 바뀌는 게 무조건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노선을 타는구나가 확실해질 것 같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역시나 또 반복하지만 훌리안은 바르셀로나 못 갈 것 같고요. 저는 이번 여름엔 적어도. 그리고 로메로랑 로마 노가 보도한 내용으로는 맨시티는 로드리에 있어서 8천만 유로를 요구하고 있고 바르셀로나는 그걸 주길 싫어하고 있다. 왜냐? 비싸니까. 그래서 떴던 내용은 지금 스포르트 쪽에서 바르셀로나가 로드리 영입에 6,500만 유로 플러스 500만 유로로 2차 오퍼를 했다고 하고 마테오 모르토가 언급하기로는 수요일에서 목요일쯤에 지금 로드리 딜이 끝날 것 같다. 총합은 7천만 유로 정도로 라고 언급을 하면서 로드리가 그저께 나왔던 기사처럼 금요일 데드라인을 확실하게 지키는 작업으로 지금 좀 잘 흘러가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페란 토레스가 PSG로 갔다고 해요. 뭐 히비거 순이라고 하고 이번에 내일 정확히 이제 UEFA 슈퍼컵이 있는데
있는데 해당 경기에서 지금 명단에 소집될 수가 없는 상태죠. 왜냐면은 바르셀로나 선수이긴 하니까 아직은. 그리고 슈퍼컵이 끝나고 거래 성사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 로마노의 의견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토레스는 5,500만 유로 즈음에 팔릴 거래요. 로메로가 언급했을 때는 선수와 몇몇 선수와 갈등도 있는 상황에서 바르셀로나 캠프에도 복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페란이 팔리게 되면은 로드리가 영입될 것으로 보인다 하면서 페란이 팔리게 됐을 때 그 스노우볼도 한번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소식인데 바르다지가 십자인대 파열을 당했거든요 이번에. 근데 이번에 또 당한 것 같아요. 1차가 아니더라고 생각해보니까. 코펜하겐 시절에 한번 당했었던 기억이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 또다시 같은 부상을 당해버리면서 좀 약간 선수 생명에서의 그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좀 생기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로마노가 언급하기로는 호이비에르가 루케슬의 합류자는 거절한 상태라고 하고, 그리고 호프는 왜 거절을 당했는지를 언급하는데 호이비에르는 기대 연봉이 매우 높은 타 팀의 제안을 받은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튀르키예나 사우디가 아닐까 싶고, 그래서 이제 뉴캐슬 이적 시장 어떻게 굴러가는 거냐. 호이비에르 또 파토가 났고 사실상 지금 팔리냐도 데려올 마음이 없는 상황이라고 해요. 물론 최우선 순위는 경험이 많은 미드필더, 즉 기마랑이스의 대체자인 상황이긴 하지만 그 상황에서 호이비에르를 최우선 영입 대상으로 분류해서 데려오려고 했지만 이제 금여 차이에서 좀 낮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뉴캐슬은 좀 더 많은 미드필더를 서칭해야 되고 은메 차이거나 업데이트로는 뜨진 않았어요. 그리고 여담으로 이제 키스타우니 같은 경우에는 뉴캐슬의 베테랑과 약 2년 정도의 계약을 원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호이비엘은 소강 상태이긴 하지만 어쨌든 나이가 좀 있는 미드필더들은 2년 정도의 계약을 딱 하면서 구단을 단기적으로 딱 증폭을 시켜놓고 그리고 이제 리빌딩을 딱 가져가는 그런 느낌을 바라고 있는 것 같고, 마크 더글라스가 언급하기로는 헐시티가 닉 포프를 영입 리스트 중에 하나로 넣어놨다고 해요. 이번에 그 뉴캐슬이 판매를 해야 될 선수 중에 대표적인 선수 중 하나가 닉 포프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팔리게 되면 생각보다 좀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반더벤이 오피셜이 떴어요. 재계약을. 근데 재계약을 했는데 액수를 보고 살짝 놀랬어. 베르바이가 언급하기로는 주급이 24만 파운드라고 하고요. 24만 파운드 정도면은 재계약 이전인지 후인지는 모르겠지만 살리바보다 약간 낮은 정도예요. 그래서 토트넘의 이제 급여 체계를 생각을 했을 때 상당히 많이 준, 정말 상당히 많이 준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그래도 이제 이전에 받았던 주급이 좀 낮았고, 그리고 이 친구를 이제 주장단으로 이제 딱 그 세워놓을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상 로메로가 나가는 게 거의 확정이다 보니까 반더벤이 높은 확률로 주장 완장을 1주장을 차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거기서 주장이 까워도 살아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오래볼 자원이다 보니까 주급을 좀 세게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마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트넘의 방출 작업도 알아보고 있는 와중인데 스펜스가 성사에 근접해졌다라고 하고, 토트넘의 평가액은 3,500에서 3,600만 유로. 이건 디마르지오의 언급이라서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긴 하겠지만 이전보다 확실하게 이제 좀 요구 금액치가 많이 내려간 상황이고, 4천만 파운드 즉 5천만 유로 즈음의 이적료를 요구한 상황은 아니라서 인상적이고요. 로마노가 언급하기로는 토트넘은 스펜스의 이적료를 낮추면서 4천만 유로 이하로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말은 즉 디마르지오랑 같은 얘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로마노는 이제 금액을 특정짓지 못한 상황인 것 같고, 로마노가 또 이런 얘기도 해요. 또 토트넘하고 로마가 링크가 뜹니다. 로마가 우두기에 관해서 문의한 건 사실인데, 근데 이제 토트넘은 레프트백을 2명을 다 매각을 안 할 거고, 지금 또 따지고 보게 되면은 스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테르랑 굉장히 가까워지는 상황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점차적으로 좀 진전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두기를 이러면 좀 안 팔게 되지 않을까. 스펜스가 웬만해서 나갈 것 같은데. 그리고 피오가 언급하기로는 내 생각에는 토트넘이 스펜스를 판다 그래서 대체자로 영입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언급하면서, 실제로도 스펜스가 판매가 됐을 때는 우두기 하나로 좀 가는 건데, 근데 우두기가 마저 팔리면 안 되니까 레프트백 한 명,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반더벤 땜빵 뛸 수 있는 정도로만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인테르 같은 경우에는 스펜스에 올인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지금 스펜스가 인테르로 갈 거는 같긴 해요. 갈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 드는 의문점은 스펜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최절정의 폼을 보이는 상황에서 거기에 더불어서 양쪽 풀백이 가능하면 00년생 나이도 적당하고 급여도 굉장히 싼 풀백인데, 얘를 그냥 보내버리기 너무 값싼 가격이니까 이거는 한번 좀 재고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하는데, 데제르비가 이전부터 스펜스에 관해서 부정적인 시도를 보내왔기 때문에 여기서 상황이 반전될 확률은 좀 낮을 것 같고, 웬만해서 팔릴 것처럼 보이는 상황. 그리고 토트넘이 지금 발로거너가 링크가 떠요. 영입 가속화를 하고 있다. 그리고 6천만 유로쯤으로 책정해둔 이적료에 관해서 지금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로익 탄제랑 산티 아우나, 즉 프랑스에서 너무나도 네로라는 기자들이 다 떠버린 상황에서 또 추가적으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뉴캐슬 외에 PL 및 라리가 몇 팀이 이 선수를 주시해왔으며 에이전시는 맨데스다. 정확히는 에이전시가 맨데스인지 한번 트랜스퍼 마켓에 조회를 해봤더니 다른 쪽이 뜨고요. 아마 이번에도 역시나 중개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번에 맨데스가 생각보다 여러 가지 중개업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그렇게 유축을 해보고 있고, 근데 이제 피오한테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Q&A로. 생각해보면 이 새끼 아스날 뉴스고, 아까 저기 스켈리랑 완전 똑같은 건 아니지만 얘가 토트넘에 온다고? 그리고 사실 발로건의 기량에 관해서도 막 사람들이 좀 의문부호를 표하기도 하거든요. 발로건에 관한 소식 들어본 적 있냐? 라고 물어보니까 들어본 적 없다. 로마노도 이런 언급을 했어요. 발로건 관련한 소식들은
플러스 언론에서 소식이 처음으로 나왔지만 현재로서는 진전이 아예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서 일단락을 시켰고, 토트넘 팬들이 좀 약간 기분이 나쁘더라도 간만에 했던 공격성 링크라서 약간은 그래도 좀 신났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러면 다시 원점 초기하고요. 토트넘은 또 이제 스트라이커를 찾는 과정에서 팬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 복면가왕을 또 실시하면서 누가 올까를 유추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하고 로메로 영입 거절권에 관해서 플릭이 이번에 저번에 거절했다고 얘기했던 내용들, 거기서는 100% 클럽과 플릭의 합의가 이루어진 판단이다, 우리가 찾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로메로는 사실상 이미 알레티랑 엄청나게 가까워졌기 때문에 뭐 이런 소식들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피오가 언급하기로는 무한이의 임대 승인이 안 나는 이유에 관해서, 방금 무한이라고 한 것 같은데? 무어의 임대 승인이 안 나는 이유에 관해서 토트넘의 윙어 숫자가 부족해서 안 난다고 하거든요. 근데 무어가 빠진다 그래서 윙어 수가 부족하냐라고 한번 카운트를 해보면은 텔 오도베로 있고 쿠드스 있고 시몬스 나중에 땡길 수 있고 뭐 쿨루셉도 가능하지 않냐라고 언급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생각해보면은 시몬스랑 쿨루셉은 장기 부상이고 오도베르까지도 그래요. 심지어 텔 같은 경우는 이번 프리시즌에서 처음으로 다경기에서 잘한 거예요. 다양한 경기에서. 그렇다 보니까 너무 리스크가 커버려서 무어의 임대 승인을 안 내리는 데는 또 이러한 이유가 있구나, 처음에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내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납득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베리발 측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시즌에 받은 기회에 관해서 만족 중이래요. 설령 이 기회가, 이 정도의 기회가 정규 시즌으로 전환이 되는 게 아니더라도 지금 이 정도의 희망이라도 엿본 것에 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은 즉 베리발 측에서 야 이거 좆됐다, 이거 진짜 우리 살아남을 길이 없다, 이거 무조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나봐요. 전혀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나봐. 지금 이 상황에 관해서 너무 미드필더들이 대놓고 많이 들어왔잖아요. 사르나 벤탄쿠르 같은 애들은 안 나갈 것 같은 상황인데, 물론 사르는 최근에 나간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레이도 나랑 동갑인데 같이 있어. 심지어 거기에 더불어서 넘버 10 숫자도 많아. 내가 뛸 수 있는 넘버 10 포지션, 박스 투 박스 많아, 넘버 6 많아. 그러면 이제 내가 갈 수 있는 자리가 없으니까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데제르비 쪽에서 베리발을 굉장히 존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일단 아마도 잔류를 할 것 같아요. 베리발, 그레이 둘 다 아마 안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많이 안타까운 소식인데, 양민혁의 임대지가 사실 긍정적인 상황이었다면은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이거 뭔 말이냐면, 임대지 같은 경우에는 첼시가 또 임대를 많이 보내다 보니까 대강 아는데, 옛날에는 피테세라고 해서 거기를 보냈어요. 피테서라고 발음하기도 하는데 네덜란드의 클럽이죠. 거기를 보냈다가 이제 2부 리그에 한번 정착을 시켜봤다가 1부 리그로 보내보고 첼시 1군에 투입시키는 뭐 이런 경로가 있었거든요. 이 말은 즉 그 리그 순위들을 단계별로 생각을 했을 때 어디 갔다가 업그레이드 딱 가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양민혁은 사실 역순이긴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챔피언십의 수준은 심지어 내가 방금 들었던 예시, 그 2010 몇 년도에 첼시가 있었던 그때 챔피언십보다 지금 챔피언십 수준이 더 높아요. 그래서 좀 많이 낙차폭이 커진 거죠. 내려간 낙차폭이. 여기서 벨기에 리그 지금 간다고 하는 팀이 베스테 르로라고 하는데 벨기에 리그의 중위권쯤 되는 팀이래요. 여기서 임대 영입에 관해서 합의가 떴다고 하고, 샤샤 타볼리에리 벨기에 1티어, 벨기에 쪽 완전 쌉 1티어, 그리고 디에슬레틱이 떠버려가지고 아마 갈 것 같고요. 이번에도 만약에 기회를 못 살린다고 하면은, 이러면 토트넘에서 의 미래가 정말 많이 불투명해질 거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정말 잘 살려서 잘해야 되고, 그리고 로마노가 언급하기로는 마테오 루제리가 아스톤빌라로 간다고 합니다. 키위고 떴고요. 2,500만 유로 플러스 150만 유로. 생각보다 저렴하게 팔렸어요. 솔직히 PL 팬 입장에서는 이 친구의 실력 여부를 떠나서 되게 저렴하다고 느껴지는 가격이긴 해요. 루제리가 그래도 이제 공격 관여도가 굉장히 높은 풀백이라서 뭐 엄청나게 실력이 좋다라고 평가하진 않겠지만, 나름대로 메리트가 굉장히 강한 선수라서 좀 더 높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싸서 놀랬고, 루제리가 아스톤빌라로 가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 리카디뉴 대체자 영입은 성사가 되었고, 역시나 다시 이어갔을 때 로메로가 그럼 더욱더 알레티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겠구나. 왜냐면 알레티는 이제 현금이 생겼으니까. 그리고 여담으로 알레티 그 풀백 중에 47번이었나? 개새끼 존나 잘하더라고요. 그 우풀백에 이름 뭐였지? 09년생인가 그랬는데, 흑인 우풀백 하나 있는데 그 라스트 네임이 4글자였는데 그 친구 되게 잘하더라. 그래서 알레티 팬들이 여담으로 최근에 그 유망주를 지켜보면서 굉장히 신나고 있는 느낌이 좀 보이더라고요. 하고 스펜스에 관해서 다시 언급을 하자면, 스펜스는 인텔의 최우선 타겟이다. 옵션 포함 3,500만 유로 살 의향이 있다 라고 하면서, 토트넘에서 지금 로메로가 나가고 스펜스가 나가는 그림이 조금 더 강조돼서 설명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담으로 지금 로마가 이선 자원 쪽을 알아보고 있는데, 호드리고 보라에 관해서 문의를 했었어요. 원래 그 2,500만 유로 플러스 셀은 50%였나? 이 정도로 제한을 빡 넣었는데 거절당하고, 서로가 딱 협상을 계속 해보는데 서로 상황을 이제 알아버리니까 야 이거 구단 간합의 절대 못해, 완전히적으로 구단 간합의 절대 못해 싶어가지고 이 테이블 자체를 바꿨어요.
엎었어요. 임대딜 협상으로 완전 엎어버렸고요. 그래서 이제 임대료가 700에서 800만 유로 플러스 완전 영입 시에 4,200 플러스 4,300만 유로인데 이게 의무 이적인지 선택 인적인지를 궁금해하는 상황에서 조건부 이적이라는 게 이제 비아포라 기사에서 확인이 됐고요. 로마랑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호드리고의 모라의 이적을 로마로 성사시키는 데 있어서 근접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렇게 영입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명을 더 알아본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이제 엔히키예요. 엔히키가 누구냐면 그 브라질의 왼발잡이 우잉인 선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인테르가 로마와 엔히키 이적에 합의를 했다 3천만 유로에 라는 언급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엔히키가 인테르 선수다 보니까 로마가 사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마테오 모레토는 엔히키 측의 경제적 요구 조건은 로마가 감당하기 힘들다 라고 해가지고 개인 합의에서 살짝 조금 어려운 상황을 보이고 있어서 이 이적마저도 또다시 불발이 될 수도 있겠다. 이게 생각보다 좀 주목도를 덜 받고 있지만 로마가 이번 이적 시장에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물론 뭐 일을 완전히 못한다기보다는 어려워하고 있다. 겹치는 대상들이 너무 빡세가지고. 그리고 로마노가 말하기로는 은디아에는 아릴라로 안 간다 라고 하고요. 프리미어리그 잔류를 원하는 상태라고 하고, 그래서 뭐 엘보블이 은디아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사우디 쪽으로 연결된 적이 없다라고 언급을 했지만 로마노는 계속 밀고 있었거든요. 혹시 모른다, 이거 아릴라 쪽에서 관심 들어올 수 있다라고 했지만 결국 안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팀 뉴스는 아스날 포워드에 관해서 또 얘기를 했어요. 아스날 포워드 영입사가 최근에 들은 소식 뭐 있냐고? 내가 대답해줄게. 그냥 한 명만 영입한대 라고 언급을 했어요. 많이 영입을 한다기보다는 빅사이닝 하나를 빡 노리려는 것 같은데, 그게 누군지는 사람들은 보통 바르콜라로 추정을 하고 있지만 다른 리스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인디카일라가 좀 재밌는 뉴스를 적어가지고 인디카일라 웬만해서 안 다루는데 갖고 왔는데요. 로마노가 이번 여름 이적 시장 이후로 대대적인 활동 변화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뭐 전기를 진출하려는 건 아닐 것 같고, 뭐 직원 수를 늘리고 본인의 업무 환경을 바꾸지 않을까? 보니까 뭐 폰 5개 돌리면서 하루에 잠 3시간씩 자면서 이적 시장 계속 팔로우하고 있다는데, 이거는 뭐 사람이 할 짓이 못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파이 확장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컨셉 자체를 바꿀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컨셉을 바꾸기에는 브랜딩이 너무 잘 되어서 아마도 작업 환경을 많이 바꾸려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지만, 결국은 인디카일라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마노가 정말 진지하게 변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렇게 할까? 뭐 사람이 잘 되고 잘못 되고를 떠나서 라는 생각이 있어요. 굳이 비효율적으로 대체 왜? 게다가 뭐 축구계를 떠난다는 말도 있었는데, 로마노가 지금 축구계에서 쌓은 인맥이 얼마짜리 인맥인데 이걸 어떻게 다 포기하고 갑니까? 그럼 말도 안 되고, 오히려 이거를 그냥 일처럼 하면서 돈 버는 게 훨씬 웬만한 직업보다 더 수익이 좋을 텐데. 야기자가 이런 말을 해요. 벨시타스는 블라우비치랑 개인 합의 완료 3+1년 그 비싼 급료를 내미니까 블라우비치도 수사락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 웬만해서는 이제 블라우비치는 벨시타스랑 오피셜을 뜬다고 받을 것 같아요. FA이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노가 언급하기로는 루카쿠 2 페네르바체 히위고고 이적료는 600만 유로 이상이다. 생각보다 좀 싸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 물론 나이가 많은 스트라이커긴 한데. 그리고 로마노가 언급하기로는 라치오가 프라테시 영입을 위해서 인텔에 접촉을 했는데, 이게 스노우볼로 뭐가 굴러가냐면 프라테시가 나가기 때문에 인텔가 커티스 존스를 두고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언급이 떴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관지어서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담으로는 르파르지행 쪽에서 보도했던 내용인데, 모나코는 현재 폴 포그바랑 계약 해지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게 보통 약물을 쓴 대가로 많이 일어나는 현상 중 하나라 가지고 무드릭도 한번 확인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솔직히 무드릭의 부정적 예시를 들면서 이제 폴 포그바를 막 많이 언급하곤 했었는데, 얘는 진짜 상상 이상으로 완전 처방해버려가지고 저렇게 되는 건 이상하지도 않고, 무드릭도 이제 약물 복용 직전의 폼이 너무 안 좋았고 포텐셜 자체도 폴 포그바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몸 관리를 조금이라도 똑바로 안 하면 혹 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이제 베르거가 언급하기로는 지금 보르시아 도르트문트가 본인들의 클럽 레코드를 깨면서까지 엘말라를 데려오려고 하고 있어요. 뭐 엄마 논란 뜨고 있고 누구 하고 있고 인성 논란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선수 유닛 자체는 굉장히 탐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오려고 하는데, 쾰르는 정말 거액의 비드를 받은 거거든요. 5,500만 유로가 분데스리가 내수용으로 돈다는 건 엄청 높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자를 구할 시간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적 시장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러니까 첼시도 다시 돌아가서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긴 해요. 대체자를 구하고 보내야지. 이건 진짜 말이 안 돼요. 지금 당장 보내버리면 이거 공백이 너무 큰데. 로마노가 언급하기로는 마지막으로 스키 자이언트 PSG 히위고 이적료는 3,500만 유로 패키지. 아시아 키퍼가 최초로 리그강은 아니죠. 가와시마가 한번 뛴 적은 있으니까 그 뭐라 해야 돼. 어쨌든 그 가장 큰 클럽에 들어가는 거라서 엄청난 사건이 아마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하지만 사보노프를 밀어내는 건 쉽지 않긴 해요. 사보노프가 최근에 엄청 잘하더라고.